아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줄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뭐지? 이건요,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자신과 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문과 출신을 뒤집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황후가 고려를 손아귀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 왕실의 인정도 받고 위세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러면서 기황후가 어떤 일을 벌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려 국왕 백안천모가를 폐하다. 여기서 이 백안천모가가 누구일까요? 공민왕? 맞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 공민왕의 원나라식 이름입니다. 기황후가 혜종을 설득해서 고려의 왕 공민왕을 폐위시킨 겁니다. 공민왕을 대신한 인물은요,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훈군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황후는요, 바로 기씨 가문의 아이를 덕훈군의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덕훈군이 고려 왕위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씨 가문의 아이가 고려 국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이제 고려 왕족은 왕씨가 아니라 기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씨 가문은 원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고려의 왕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황후와 아들의 목숨줄을 흔들었던 변변찮은 가문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뭐지? 바로 공민왕에 대한 기황후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아까 오빠를 죽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왕이 맞습니다. 기황후는요, 단 한순간도 가족들이 숙청당한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황후는요, 아들이 황태자가 됐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미 장성했는데 어찌 나를 위해 원수를 갚지 않느냐. 기황후는 아들을 원망할 정도로 7년 전 사건을 가슴속에 웅어리처럼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편 이 고려에 있던 공민왕은요, 원나라가 자신을 파위하고 새로운 고려 왕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공민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까지 만약에 원 왕실에서 이렇게 폐위한다는 소식 들으면 폐위 당하는 거예요. 공민왕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민왕은요, 왕좌에서 버티면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자를 두고 공민왕과 기황후의 맞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1364년 결국 기황후는 초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모국을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려 왕을 제거할 군대는 준비되었는가? 기황후는요, 원나라 군사 만여 명을 모아 고려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기황후의 명령을 받은 원나라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너 무자비하게 고려를 공격합니다. 자, 미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이 고려는 당황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우 17기만 살아 돌아오니 기황후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고려군이 이겼네요. 맞습니다. 만여 명의 원나라 군사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17명의 기병만 목숨을 건져서 원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 이 전세를 역전하면서 승리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군에는요, 백전노패의 장군이 2명이나 고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최영, 그리고 이성계. 이성계. 그렇죠. 바로 백전무패의 장군 최영과 이성계의 놀라운 기백에 고려군의 사기는 높아졌고요. 결국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를 장악하겠다는 기왕후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 기왕후의 욕심 때문에 원나라의 군사 약 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당시 원나라 조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책임을 약간 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기왕후에 대한 시선은 아주 싸늘해졌을 겁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에게 등을 돌리는 이가 점점 늘어났고요. 기왕후의 권세 역시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64년 7월 원나라 황실에 더 큰 비상이 걸립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새로운 관신, 볼로르 테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 조정은요, 이젠 관신 볼로르 테무르에 의해 장악됩니다. 자, 그런데 군을 끌고 온 볼로르 테무르는요, 황제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뭐였을지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황제에게 마땅히 황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기왕후를 치러 온 거. 네, 바로 기왕후를 기왕후. 내치라는 겁니다. 그건- 원나라 왕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왕후의 만행을 보다 못한 이 권신이 기왕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힘을 완전히 잃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기왕후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아들도 있고. 그렇죠.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나였습니다. 기왕후의 아들 황태자는요, 볼로르 테무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두고 혼자 수소를 떠나 도망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1365년 3월 기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왕후를 황실에서 쫓아낸 후 유폐하겠다. 결국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가 쫓겨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왕후를 엄청 아꼈던 회종은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해종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신이 이미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종이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기왕후에 대한 약간의 괘씸함,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